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애플의 맥북과 더불어서 윈도우 플랫폼의 맥북이라고 불리는 랩탑이 있습니다. 이 레이저 블레이드입니다. 제품의 성능 못지않게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 높은 작업성으로 인해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2023년에 접어들면서 레이저 블레이드는 세대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18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블레이드 18을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 LED 듀얼 모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블레이드 16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블레이드 16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6인치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16인치형 모델은 큰 제품군에 원래 속했는데 올해 출시되는 랩탑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메인급 사이즈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블랙 컬러에 무광택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바디로 마감이 되었고요. 상판 중앙에는 구동시 녹색 조명이 들어오는 레이저 로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제품 밸런스는 늘 그랬듯이 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자, 실측한 제품의 무게는 2487g으로 가벼운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330W 출력의 어댑터와 케이블 무게까지 더한다면 총 3397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kg가 훨씬 넘어가는데 휴대성 부분에서는 무게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인텔 13세대 코어 i9 13950HX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는 5600MHz 클럭의 DDR5 32GB가 탑재되었고요.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랩탑 버전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2개 탑재되어 있어서 스토리지 총 용량은 2TB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독특한데 16인치 사이즈에 3840의 2400 UHD 플러스 120Hz 주사율 및 1920의 1200 풀 HD 플러스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미니 LED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2개 USB 3.2 Gen2 타입 A 포트, 그리고 USB 3.2 Gen2 타입 C 포트와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으며 우측으로는 UHS-2를 지원하는 SD 카드 리더기와 10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USB 3.2 Gen2 타입 A 포트와 HDMI 2.1 포트가 있습니다. 자, 블레이드는 제가 리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입출력 포트는 이 정도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는데 이 모델 들어서 없어진 게 이제 유선 램 포트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특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레이저 블레이드에서 없었던 요소가 추가가 되었는데 먼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모델은 미니 LED 방식의 듀얼 모드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대체 듀얼 모드가 뭔데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시냅스상에서 제품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3840의 2400 UHD 플러스 또는 1920의 1200 풀 HD 플러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상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모니터의 하드웨어 해상도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해상도를 보고 예상하시겠지만 3840의 2400 해상도에서 풀 HD 플러스 해상도로 바꾸면 딱 반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듀얼 픽셀이 하나의 픽셀로 묶이는 방식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게 테스트하면서 상당히 신박했습니다. UHD 플러스 해상도는 영상이라든지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고, 풀 HD 플러스 해상도는 게임에서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특히 주사율에서 UHD 플러스 해상도는 120Hz를 지원을 하지만 풀 HD 플러스 해상도는 240Hz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제품이 가진 스펙을 최대한 이 디스플레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 게이밍 랩탑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상당수 해결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상단으로 웹캠과 마이크가 있는데 최근 해킹으로 인해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웹캠의 셔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리는 거죠. 이 블레이드는 원래 카메라 셔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수동으로 카메라를 가릴 수 있게 이 셔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긴 시간 고여가고 있던 블레이드가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건 좀 반가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헬로우도 지원하고 있어서 얼굴 인식을 통한 잠금 화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면 잠금 화면이잖아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색상 전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93%, DCI-P3 100%, NTSC 91%로 측정되었습니다. 미니 LED 기반의 듀얼 모드를 지원하는 상당히 생소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전역값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디자인이라든지 뭐 영상 편집 뭐 이거는 뭐 그냥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는 올해 들어서 제가 리뷰했던 랩탑 중 가장 좋은 색상 전역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패널 밝기도 약간 미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랩탑 디스플레이에서 밝은 제품이라고 하면 대략 500니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밝으면 밝을수록 이점이 있고 특히 이 랩탑처럼 야외 사용이 많은 제품은 당연히 밝은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 모델은 무려 737.9니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스펙 표기상의 SDR 밝기 값이 600니트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보다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었지만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은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R 기준 최대 피크 밝기가 무려 1000니트입니다. 자, 색상 정확도는 최소 0.16, 최대 3.11, 평균 2.03으로 뭐 색상 정확도까지 완벽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델에 탑재된 이 디스플레이는 그냥 미쳤습니다. 랩탑 리뷰 기준으로 제 경험상 이것보다 좋은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토탈 스코어는 1862점, 에센셜 1618점, 프로덕티비티 8456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14854점, 게이밍 28203점이 나왔습니다. 스펙에서 뭐 예상하셨겠지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이 정도면 인텔 13세대 랩탑 기준으로 봤을 때 1티어급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노트북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는 175W의 RTX 4090 랩탑 버전의 최대 TGP를 공급을 합니다. 자, 랩탑 특성상 전체 스코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는 18261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9800점,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3710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12657점이 나왔습니다. 자, 점수는 일단 높게 나왔는데 동일 스펙의 블레이드 18, 저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그 녀석보다는 소폭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좀 발열로 인한 이 스로틀링에 영향을 받았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온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UL 프로키온 벤치 툴은 제작 툴을 자동으로 구동을 하면서 실제 구동 성능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 결과는 7800점이 나왔습니다. 이 4K 영상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급 랩탑에서 보통 6000점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K 영상 편집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동일 스펙 사양의 블레이드 18이 또 8000점대의 점수를 기록을 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한 포토 에디팅 테스트 결과입니다. 점수는 7291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 발열로 인한 성능 로스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지만 동일 스펙의 블레이드 18의 경우는 9717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포토 에디팅 성능은 뭐 일단 이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벤치 점수만 두고 봤을 때는 성능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단하게 게임 성능을 살펴봤습니다. 이 게임 성능은 디스플레이 특성상 제품이 지원하는 두 가지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을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FHD 플러스 해상도와 240Hz 주사율이 제대로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UHD 플러스 해상도에서는 평균 90프레임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서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는 평균 260프레임 이상을 출력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FHD 플러스 해상도는 게임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디아블로4입니다. 풀 옵션에 DLS3를 적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던전 플레이 기준으로 UHD 플러스 해상도는 100프레임 이상, FHD 플러스 해상도는 30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풀 옵션 테스트였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갑자기 저는 이 제품 급 땡기네요. 자,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델에는 최근 블레이드 신버전에 탑재된 업그레이드된 증기 챔버 쿨링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편집 벤치 테스트를 제가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확인한 소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정숙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의 경우 온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자, 블레이드 18 모델이 평균 67도대의 온도를 기록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온도가 높습니다. 자, 실제로 제품 표면을 만져봤을 때 느껴지는 열감에서도 이 모델은 좀 온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 아무래도 이 제품이 좀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 그리고 성능 로스가 일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 전반적으로 좀 제품이 좀 핫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은 THX 스페셜 오디오를 지원하는 2개의 스마트 앰프와 4개의 스피커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세부적으로 2개의 트위터와 2개의 우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wanna pop, pop, turn around, and I just wanna pop, pop, turn around. 자, 이 모델은 95.2W 시용량의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배터리 벤치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벤치 기록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것보다 용량이 작았던 블레이드 18이 3시간 57분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벤치 테스트 기준으로 4시간이 넘는 기록으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라면 대략 한 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M.2 슬롯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2가 2개가 이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 쓰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용량을 확장하고 싶다면 2TB짜리 M.2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2개의 메모리 슬롯이 있고 16GB 메모리가 2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메모리 부분이라든지 M.2 부분은 확장을 하고 싶다면 고용량으로 바꿔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 제가 디아블로 4를 지금 구동을 해놨는데 팬 소음도 좀 들리실 겁니다. 아마 게임을 구동하기 때문에 팬 소음이 좀 있어요. 일단 이 모델 이렇게 랩탑에서 게임도 이렇게 하고, 특히 최신 디아4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꽤 혹하실 텐데, 639만 원만 있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아름다운 가격이 아마 눈이 부시고 순간 말문이 막히셨을 텐데요. 제가 비록 이렇게 디아블로4를 구동할 수 있는 랩탑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델은 일반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 사용자라면 차라리 저 돈으로 데스크탑 맞추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특정한 사용 목적에 맞는 랩탑을 찾는 분들이 참고할 제품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워낙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고 또 제품의 스펙도 빵빵한 녀석이라서 딱히 단점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 그로 인해서 좀 누수가 생기는 듯한 이 성능이 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비용에 상관없이 완벽한 작업용 그리고 대화면 랩탑을 찾는다면 블레이드 18이 좀 더 적합할 거고, 작업 및 게임, 그 중에서 게임에 난 좀 더 진심이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랩탑으로 좀 게임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좀 제품을 이해하고 정보를 좀 습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 장면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잘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어느덧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저의 욕심만큼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달성하게 된 20만 구독자라서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 제가 5분에게 문화상품권 2만 원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댓글에 블레이드라는 단어를 꼭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블레이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댓글만 이제 추려서 그 중에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